매주 금요일 맞아요. 제가 신호를 드릴게요, 사장님. 이거 우리가 해야겠다, 그냥. 제가 할게요. 매주 금요일 2시. 오리시장 죄송해요. 구로 오류시장에서 열리는 구로 오리시장에서 열리는 우당탕 라디오 방송 금요일 2시엔 다 같이 오리시장. 오리시장. 네. 오늘도 역시 오프닝한테 실수가 사장님은 매번 잘해주시는데 제가 나도 잊어먹었다가 오늘은 저희가 딱 지금 방송을 시작하던 찰나에 떡집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효숙 사장님이 손님 맞이하러 가시느라 둘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네요. 네, 여러분 오늘 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곳은 구로에 있는 오류동, 오류동의 가장 중심가에 있는 올해로 53년 된 전통시장 오류시장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장 광장에서 열리는 금요일 2시엔 오류시장, 이번이 세 번째 방송이고요. 앞서 들은 노래 방송 시작 전에 제가 이무진의 신호등이라는 노래를 앞서 잠깐 틀고 왔어요.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를 이 노래가. 그래요? 아까 물어보니까 영동 사장님은 처음 듣는 노래라고.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오늘도 역시 이렇게 다양한 노래들과 이야기들로 방송 꾸려보려고 하고요. 지난 방송 때는 우리가 한창 그 장마 기간 며칠 전에 막 비 엄청 많이 오고 그런 얘기 나눴었는데 이번 주는 좀 어떠셨어요, 사장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리시장도 많이 새는 데가 많았었어요. 이번 주는 좀 그래도 말랐죠. 좀 비가 전보다는 많이 안 와서. 그렇죠. 이 방송은 지금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라이브로 들어주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사실 지금은 많이 들어와 계시진 않네요. 하지만 이후에 이걸 이제 녹음본으로 팟캐스트에도 나가고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로도 나가니까요. 이 방송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숙 사장님은 지금 계속 장사하시느라 바쁘시네요. 오늘 제가 어떤 얘기 할지 사장님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네. 지지난 시간도 첫 시간에도 돌발 게스트, 그러니까 깜짝 손님이 있으셨고, 바로 지난 시간에도 시절 여기 2층에서 옷가게 오래 하셨던 쌍둥이 엄마 김윤자 선생님이 깜짝 손님으로 또 오셨었죠. 근데 오늘은 조금 준비해 본 대로 한번 해보려고. 깜짝 손님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이 성원 떡집 그리고 떡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대표적인 이 시장 음식하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조금 떡 얘기 많이 나눠보려고 하고요. 본격적인 얘기 앞서서 떡하면 생각나는 노래 하나 앞서서 틀어야 될 텐데 뭐 틀까 생각하다가 검색해봤을 때도 그렇고 역시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여러분들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연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빈대떡 신사. 맞습니다. 빈대떡 신사 듣고서 돌아와 볼게요. 이 노래를 제가 여러 가지 버전 중에서 재밌는 버전이 하나 있더라고요. 약간 그 굉장히 과거 시절 뭔가 이렇게 어떤 가요 무대 같은 데서 틀었던 건지 노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약간 그 노래 상황을 이렇게 극적으로 조금 표현한 약간 연극 같은 대사도 들어있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한번 재밌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를 지금 듣고 돌아와 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유튜브로 노래 틀다 보니까 광고가 나오고 있네요. 지금은 광고가 지나가고 광고가 2개가 나오네요. 사장님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광고 많이 떠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공짜로 보는데. 뭐. 네, 마음이 넓으신 김영준 사장님. 네, 이제 노래 준비가 돼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앞에는 잠깐 막 연극 대사 같은 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 잡았다. 다 내줘. 당장 내라니까. 네 약속하지. 내일 저녁 5시까지 꼭 약속하지. 아이고 이제는 안 좋아요. 속는 것도 한 번, 두 번. 내 그럴 줄 알고 뒷문을 지키고 있는 거야. 당장 내시오. 이젠 나를 안 볼 작정인가? 당신 같은 손님은 안 봐도 그만이에요. 우리는 뭐 한강물 퍼서 장사하는 줄 아시오? 우리도 세금 내고 색시 월급 주고 종업원 월급 줘야 하니 당장 내시오. 그러지 말고 이번 한 번만 봐주구려. 이번만은 약속 안 어길 테니까. 응? 점잖은 체면에 이거 길에서 이게 뭐람? 정자는 건 좋아하시네. 당장 옷이라도 벗으시오. 오늘은 그냥 못 가오. 돈 없으면 쇠주에 빈대떡이 제격이지 요리집이 뭐람. 자, 옷을 벗어요. 이거 야단났구나. 야단났어. 이 늙음하게 이게 뭐람?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집 문 밖에서 매를 맞는데 왜 맞을까 왜 맞을까 원인은 한 가지 돈이 없어 들어갈 땐 뽐을 내며 들어가더니 나올 적엔 돈이 없어 절전매다가 뒷문으로 도망가다 붙잡히어서 매를 맞는 한 배를 맞는나 와 우셨다 우셔워 우셨다 우셔워 와 우섭다 돈 없으면 대포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한 푼 없는 건다리 이 요리집이 뭐냐 기생집이 뭐냐 아버지가 모아준 아까운 전재산을 다 벌어먹고 마지막엔 양복을 재펴도 요리지만 쳐다보긴 점지않은 신사 같지만 주머니엔 한 푼 없는 새파란 것만 요리 먹고 술 먹을 땐 뽐을 냈지만 매 맞는 꼴이야 매 맞는 꼴이야 와 우셨다 우셔워 우셨다 우셔워 와 우섭다 돈 없으면 대포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한 푼 없는 건다리 이 요리집이 뭐냐 기생집이 뭐냐. 네, 1943년도에 발표된 노래라고 합니다. 네. 한복남의 빈대떡 신사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 노래들 알고 계시죠? 예.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노래일 것 같은데. 금요일마다 라디오 방송합니다. 네, 지금 잠깐 또 성인분이 전주식당 사장님 지나가셔서 쉬었다 가세요. 지금 지나가신 분은 전주식당. 전주식당 사장님이시구나. 네. 추어탕 사장님. 아, 추어탕집. 아, 네네, 추어탕 사장님. 네네. 이 노래를 제가 그냥 떡하니까 첫 번째로 생각나는 노래라서 가져왔는데, 오늘은 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떡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런저런 이 오르시장의 얘기들 하나하나 조금씩 얘기해보자는 것들 중에서 일단 우리 진행자 분들이신 이 성원떡집 얘기부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떡 얘기 해보려고 일단은 그럼 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조금 알아보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일단은 떡이라는 거를 뭐 어떤 걸 떡이냐라고 하냐고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쌀이나 어떤 곡식들을 이렇게 먼저 쪄서 찢거나 혹은 가루 내 가지고 쪄서 뭔가를 만들면 그걸 가지고서 떡이라고 한다. 근데 맞나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떤 거는 쪄서 찢고 어떤 건 가루 내서 찌는지 막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아니 가루를 빻아서 네. 반죽을 해서 네. 쪄서 네. 만들어낸 게 떡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는 꼬드밥, 찹쌀, 네. 꼬드밥을 쪄서 밥을 쪄서 밥을 먼저 쪄서. 절구에다 쳐서 인절미를 만들었잖아요. 예, 아 그렇군요. 그것도 예, 몰랐어요. 예, 저는. 예. 지금은 이제 가루를 내서 인절미를 하니까 아. 훨씬 쉬워졌죠. 떡이. 그 예. 절차가 훨씬 예. 쉬운 과정이 예, 되는 거예요. 예, 가루를 쉬워져. 낼 수 있게 예. 되면서.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네. 어쨌든 이런 떡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시아나 동북아시아 쪽에서 많이 발달을 한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떡을 언제부터 사람들이 먹었을까 했을 때 뭐 확실히 밝혀진 건 없대요. 근데 진짜 그 고대 있잖아요. 옛날 막 청동기, 철기 뭐 이렇게 그런 시절에도 그 시루라는 걸 만들어놨던 게 유적으로 발견이 됐었대요.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 시루가 어떻게 생긴 거였지 하고서 또 검색해 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은 익숙하시죠? 시루 하면은. 그렇죠.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 네. 질그릇 시로 네. 항아리처럼 생긴 거. 거기다 맞아요. 예, 그렇게 솥에다가 생겼더라고요. 그걸 올려놓고 네네네. 폰이라고 이렇게 가루를 네네. 반죽을 해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바람 이 수증기를 나가지 않게 네, 막아놓고 수증기를 올렸잖아요. 예, 그렇게. 집에서도 얼마든지 해잡수. 맞아요. 뭘 이렇게 덮어놓고 그런 네. 모양새가 기억이 지금은 이제 나는데. 들통이 나오고 찜기가 나와가지고 편하지. 예전에는 그 질그릇 시루에다가 다 쪄서 먹었어. 그러면 성원 떡집으로 치면은 그 이렇게 사각형 그 철통이 약간 시루 역할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게 진행이 돼서 그 이제 그렇게 된 지금 거지. 발전이 옛날에도 돼서. 네네. 스텐 시루가 동그랬어요. 스테인리스로 예, 옛날에. 옛날에는 지금 이제 이 발전이 돼서 발전이 돼서. 된 거지. 그렇구나. 많이 진화가 됐죠.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두 분 마이크가 조금 멋인 것 같아요. 예. 조금만 이렇게 가까이 한번 당겨볼게요. 네.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저도 알기로 떡을 주로 먹게 되는 때는 막 어떤 제사 때나 어떤 행사 그런 때 많이 본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의례 음식이라고 한다던데 그래서 그렇구나 싶었어요. 이거 얘기 들으면 저도 찾아보면서 그래서 뭐 백일상엔 백설기가 꼭 들어가고 이거 저 몰랐어요. 백설기가 어떤 백일상의 대표 어떤 상징적인 뭔가라는 거를. 네. 백일상에는요 하얗게 백설기를 찌고 네네. 애기 떡으로는 백덩어리를 네. 백사람께 나눠준다 해서 백설기. 아. 100일이고 수수팥떡을 해야 돼요. 수수팥떡. 네. 또 팥이 들어가고 거기. 수수쌀로 빨간 팥을 묻히는 거. 그것도 이제 백일상에 들어가는 떡이에요. 예. 아기가 무탈 없이 잘 자라라고 그녀가 예전에 내려왔던 전례.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저는 사실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설날엔 떡국 먹는다. 그죠? 그 정도 의뢰만 알고 있지. 추석의 송편. 추석의 송편. 예. 막 어떤 또 혹시 뭐 생각나는 것들 있으세요? 아니, 이럴 땐 이런 떡 먹는다. 봄철에는 쑥떡. 봄철에는 쑥떡. 예. 그건 왜 그럴까요? 약간 건강상의 봄에 먹는. 그래, 쑥이 봄에 나니까. 예. 철 음식이니까. 제철 예, 음식이어서 또 예, 그렇게 쑥떡을 제철 먹기도 음식. 하고. 네. 그런 이제 재밌는 여름에는 얘기들을. 이제 몸 보신하라고 찰떡도를 많이 드시고. 찰떡이 또 약간 몸보신 효과가 있는. 몸 보호해 준다고 그래서 찰떡도를 예전에 드셨고. 소화가 잘 되잖아요. 찰떡이 찰이 찹쌀 이런 게 네네. 찰떡이 지금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찹쌀로 만든. 예, 맞아요? 찹쌀로 만든 맞네. 떡이 맞췄네. 찰떡이에요. 예. 제가 이렇게 모릅니다, 네. 사장님들. 그래요. 그리고 그런 중에 저는 이제 알아보다가 왜 예전 떡이란 이름 되게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왜 떡이란 이름이 붙었을 때가 이렇게 불현듯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는 그렇게 인터넷에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중에 제가 알아본 거는 이게 가장 정확한 것 같은데
찌다라는 말이 떡이 대표적으로 쪄서 만든 음식이니까 찌다를 뭐 저도 이거 모르겠어요. 찌다가 명사화돼서 옛날엔 떼기라고 불렀대요. 뭐 쪄 같은 일 발음에서 나온 건지 몰라도 떼기라고 부르다가 떡이라고 부르다가 떡이 됐다고 하는데 저 정확히 이해는 못 하겠어요. 저도 새롭게 알았네요. 네.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뭐 덕이라는 말에서 온 거다. 이건 뭐 정확한 말은 아닌데 뭐 그렇다고도 하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떡이 보통 이렇게 떡하면 떡 맺히는 게 생각나는데 이게 맺히면 느낌이 약간 소리가 이렇게 떡 치는 느낌이 혹시 그런 거에서 나온 거 아닐까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떡 얘기 좀 앞에 나눠봤고요. 그래서 여기 오르시장 성원떡집이 40년 된 성원떡집은 어떤 떡들을 하고 사장님들은 떡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 하는 얘기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해요. 일단은 성원떡집에서 제일 잘 팔리는 떡은 뭐예요? 뭐 인절미, 1등이 인절미? 예, 계절마다 틀리는데 인절미는 송편. 12달 잘 나가요. 12달 잘 나가요. 바람떡, 바람떡. 네. 봄에는 바람떡. 봄에는 바람떡. 봄에는 바람떡, 쑥인절미. 쑥인절미. 예. 여름에는 여름에는 이제 인절미는 꾸준히 잘 나가고 이제 여름에는 감자떡, 감자떡. 술떡, 증편, 술떡. 예, 맵쌀로 발효시켜서 만든 떡.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든다. 예. 술떡, 감자떡 이런 거는 예. 여름에. 네네. 모시떡 이거 모시떡. 여름에는. 가을에는 송편, 가을에는 송편 역시 추석도 있고. 겨울에는 떡국떡. 겨울에는 떡국떡. 예. 시루떡. 그렇죠. 떡국 해 먹고. 네, 다 이해가 되네요. 시루떡. 시루떡 겨울에는 네. 또 그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가장 이렇게 떡이 사람들이 떡을 많이 찾는 계절은 좀 아무래도 가을이려나? 추수하고 그렇죠. 가을, 겨울, 봄입니다. 여름 빼고 여름엔 네. 좀 안 되고 예, 더우니까요. 여름에는 비수기예요. 비수기. 떡이. 아이고 또 비수기라고 하셨는데 손님이 또 오셨어요. 맞아요. 네. 그런 어쨌든 가장 이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는 꾸준히 팔리는 건 인절미. 그렇죠. 네. 왜 인절미가 제일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글쎄 인절미가 콩가루가 맛있잖아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달고 이렇게 제일 많이들 좋아하는 떡인가 봐요. 그리고 콩가루에다가 옛날에는 밥을 이렇게 비벼 먹고 그랬어요. 콩가루를. 콩가루에 예, 밥을 예. 비벼 먹기도 했어요. 예, 옛날에는. 옛날에. 예. 그 밥맛이 기억이 없을 있으신 때. 분들은 또 인절미 많이 찾으시겠다. 예, 그래요. 네. 그것도 팥인절미도 있고 깨인절미도 있고. 다양하구나 인절미도. 예. 전 인절미 하면 그냥 그 황토색 그게 이제 그 느낌만 떠오르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군요 인절미도. 네네. 그럼 일단 잘 팔리는 떡은 이런데 네. 그래도 또 그거와 별개로 사장님들이 가장 이렇게 만들면서나 뭐 먹으면서나 이렇게 애착이 생기는 떡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있으세요, 영동 사장님은? 그렇죠. 저 백설 같은 데다가 이쁘게 이제 모양 내는 거. 백설기에다 이렇게 모양 내는 그런 게 아무래도 맞아요. 애착이 남을 것 같아요. 우리 서여사께는 그거 잘해요. 서현숙 사장님이 그렇게 백설기에 무늬 내는 걸 잘하시는구나. 예. 축 백일, 축 첫돌, 축 생신. 약간 그 분야의 장인이시네요. 아니요, 장인까지는 뭐. 영등 사장님께 가장 애착이 가는 떡을 물어보니까 역시나 서유숙 사장님이 가장 잘하는 걸 또 영등 사장의 애착이 가시나 봐요. 저는 덜렁이니까. 아이고. 서유숙 사장님은요? 가장 애착이 가는 떡. 그러니 뭐 애착이 가는 떡은 글쎄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바로 그렇게 딱 떠오르는 네, 그런 건 딱히 그러게 뭐 없는. 애착이 간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네. 내가 먹을 수 있는 떡을 소비자한테 드린다는 생각에 이제 재료를 좋은 거 써서 이제 모듬 찰떡 같은 경우는 영양 찰떡, 콩부터 이제 밤 같은 것도 다른 분들은 다 통조림 밤을 쓰는데 저희는 일일이 다 까서 이제 그걸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곡식들을 다양한 곡식들을 직접 이렇게 까서 네. 예. 콩도 이제 저희 육춘 오빠가 농사짓는 콩을 논두렁 콩을 직접 공수해 와서 이제 아. 그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조금 신경을 쓴다 그럴까? 네. 그게 뭐 애착 같은 거는 뭐 의무적으로 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음. 떡집이었기 때문에 네. 애정은 뭐 그렇게 애착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네. 그래도 뭔가 가장 이 떡집이 자신 있게 내놓는 떡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그 정성을 상인으로서 다해서 정성을 예. 다한 떡. 정성을 네. 다해서 네. 하루하루 이제 떡을 만들고 있죠. 네. 정성으로 먹고 사는 거죠. 네. 그 말씀하신 방금 떡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그렇게 다양한 곡식 영양찰떡. 영양찰떡. 저도 오늘 하나 사가서 먹어야겠습니다. 네. 하나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그냥 이게 만드는 입장에서 말고 그냥 나도 그냥 떡 먹는 한 사람의 주민으로서 두 분은 어떤 떡 좋아하세요? 떡 먹으면 떡을 안 좋아하실 수도 있고 외려. 저요? 네. 저는 가래떡. 가래떡을 제일 좋아하세요? 가장 그 기본적인 떡을 딱 예, 좋아하시네요. 이 아저씨는 오. 떡국떡을 예, 잘- 라면에도 넣고 아. 김치찌개도 넣고 아. 뭐 곰국에도 넣고 아. 떡국 좋아요. 아. 가래떡이. 여기저기 넣어서 먹는 그 그만이요. 가래떡을 제일 네, 좋아하시는구나. 그만이요. 음. 찌개 끓이는 데다가 떡국 넣으면 그만이요. 찌개에도 넣어 먹을 수 있구나. 맞아요. 그래서 막 찌개집 가면 이렇게 사리로 떡사리도 주고 하는 게 생각이 나네요. 떡국도 주고. 네. 서유숙 사장님은요? 저는 대추 찰시러떡 좋아해요. 대추 찰시루떡. 예. 요즘 좀 두 분의 그 어떤 취향이 싹 갈리네요. 지금 또 손님이 오셨네요. 네, 고급하죠? 네. 고급. 네. 고- 여러분 그 성원떡집 이렇게 장사가 잘 손님들이 많이 찾는 가게랍니다. 지금 또 손님이 오셔서 효숙 사장님이 나가셨고요. 그렇군요. 제가 지금 정신이 아까 효숙 사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떡이 이름이 모듬찰떡 이랬죠. 네. 모듬찰떡을 가장 좋아하시고 네. 그리고 네. 영동 사장님은 가래떡. 가래떡이고 그 얘기까지 해봤고요. 사장님은 떡집 오래 하셨잖아요, 진짜. 이 떡 장사의 매력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떡집은요. 내가 만든 떡을 네. 다른 손님이 맛있다고 전해줘서 이제 다시 찾아올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 떡 맛있었어요 하면서 또 사러 오실 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사시다가 저 강남이나 저기 목동 같은 데를 그런데 이사 가셨다가 맞춰 가실 때 그게 진짜 자부심을 느끼죠. 멀리서부터 이렇게 네. 찾아오고 이 뭔가 약간 음식점이나 식품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어떤 그 기쁨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효숙 사장님은요? 약간 이 떡집 장사의 매력.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 이사를 가셨는데 아. 이 집 떡을 못 잊어서 왔다고 하시는 분 다시 오셔서 다시 주문을 그분이 우리가 배달을 못 해드려도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주문을 하실 때 조금 그래도 배달이 안 돼도. 이 지역에서 그래도 우리 시장이 이렇게 누추한 곳을 찾아주신다는 게 그렇지 않으면 오토바이 킥으로 보내달라고 그러고. 예. 주소를 하고 예. 배달비 하시고. 예, 그분이 배달비 내면서 가져가겠다고 하실 때. 네. 그럴 땐 보람을 느끼죠.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떡집 왔을 때 이렇게 저가 가끔 대화나루로 떡집 찾아뵙잖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지나가시던 손님이 이렇게 여기 맛있어서 또 사 먹으러 왔다고 하는 걸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조금 반대로 이런 여러 그 기쁨의 순간들이 있지만 떡집 장사가 이런 점은 좀 진짜 어렵다 하는 점이 있으시다면 수입이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을 때. 특히 여름에. 좀 시기를 타는군요. 예, 여름에 예, 특히 예. 많이들 안 여름에 사가니까. 예전에는 여름에 한 1개월 8월 달 정도 한 달 정도가 안 됐었거든요. 네. 지금은 한 2, 3개월이 안 돼요. 그렇구나. 더위가 길어져서. 더위가 길어져서. 예, 더워서 그래요. 더울 때는 아주 떡이 아주 안 팔리고 주문도 안 해가시고 그래서 조금 애로점이 있어요. 음, 네. 마치 저기 여름에는
냉면이 여름에 잘 팔리듯이 외려 네. 반대로 떡은 더 겨울 이런 때 더 잘 팔리는 시기가 있고 여름엔 조금 안 찾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직업이 남 놀고 뭐 쉴 때 저희는 일을 해야 돼요. 아, 밤에 일을 하든가 아, 휴일에 일을 하든가 아, 남이 휴가 갈 때 일을 해야 그렇구나. 예예 직업이라 그런 네네. 직업이 좀 그건 왜 그럴까요? 행사가 네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있으니까 네. 그 전에 밤에 다른 사람 잘 때 새벽에 나가 보통 떡은 아침에 나가니까 네. 아침에 나가려면 5시 7시에 나가려면 1시 2시는 나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다른 분들 주무실 때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아, 그러네요. 예, 일요일 날 떡은 이제 일요일 날 토요일 날은 다른 분들 다 노시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때 행사가 많으니까 주문 떡을 그때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네. 그래서, 다른 예. 분들이 뭔가를 꾸리실 때 예. 이렇게 그걸 준비해 주는 역할을 하셔야 예, 되는 예, 예. 그런 중에 또 손님이 오셨어요. 네. 해숙 사장님 오늘 바쁘시네요. 아이고. 바로 제일 가에 계셔가지고. 저도 근데 기억이 나는 게 말씀 듣다가 제 지금 애인이 동작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 사무실 근처에서 그 지금 이제 일하는 곳에 선배가 말하기를 이 동네에서 지금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 그 동네 옆에 떡집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 왜 그런 거 했더니 제일 일찍 하루를 시작하더라고요. 떡집이 그래요. 동네에서 예. 떡 주문이 만드느라고. 주문을 받으니까. 네네 아침에 떡이 나가려면 네. 네 저도 영동 사장님이 그렇게 새벽부터 준비하는 모습도 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영동 사장님은 어떠세요? 혹시 서유숙 사장님이 말하신 거 외에 또 이런 거 좀 어렵다 떡집 장사 그렇죠. 뭐 다 비슷한?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비슷한 마음이신 네네네 네. 애들한테 신경을 못 쓴 것뿐이죠. 난 장사에 신경 쓰고. 많이 워낙 바빠가지고 떡집. 우리 애기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전 떡만 끝나면 그냥 쉬는 거요.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들으셨구나 영동 사장님이. 네, 그래요. 집에 와서 너무 파드셔가지고. 그래요. 녹초가 돼요, 그냥.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다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기 엄마도 또 녹초가 됐는데도 하더라고요. 네네네. 조효숙 사장님 집에서도 또 집안일도 바꾸시고. 그렇죠. 예. 노모가 계시니까. 네네. 그렇죠. 지금 어머님도 지금 모시고 계시고. 네. 효숙 사장님의 어머님. 네. 이렇게 조금 장사하면서 어려움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효숙 사장님이 다시 돌아오셨고요. 제가 한 가지를 조금 인지를 하게 됐어요. 이게 제가 오해한 거일 수도 있어요. 영동 사장님이 효숙 사장님이 자리를 떠나시면 약간 이렇게 이 유쾌함이 조금 줄어드셔. 하실 때는 효숙 사장님 곁에 계시면 되게 제가 없으면 유쾌하시다가 제가 없으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닌 또 것 실수할까 봐. 전 영동 사장님이 이 방송하실 때 이 너무 재밌는 모습이 전 약간 새로운 발견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효숙 사장님이 곁에 제가 너무 낭만적으로 표현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실수를 하면 옆에다 툭툭 쳐요. 그런 게 재밌으신가 보다. 그래서 네, 잠깐 조금 옛날 얘기 해볼게요. 지금은 이 일대에 거의 이 시장 안에서는 떡집이 떡집으로서 유일하잖아요. 물론 여기 외곽에 떡집이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무슨 나무 떡집인데 또 이웃이 계시긴 한데. 네, 행복나무 떡. 맞아, 행복나무 떡집도 있는데. 근데 과거에는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저기 쌍둥이 엄마 김윤자 선생님이 옷가게들 쫙 여러 있었다는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막 손님들이 여기 보다가 저 가게로 넘어가서 받으려고 막 뭐라고 하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 좀 떡집이 더 있던 시절이 있었었죠. 예 5집이나 있었어요. 5집이 있었어요 우리시장에. 네. 지금 이렇게 가까이에 네. 떡집 그럼 약간 라인이 있었던 거예요. 예, 오리시장 근처에다. 오리시장 안에 음. 많았고 그렇게 많았어도 다들 바빴어요. 다들 장사 나름대로 다 잘 되셨구나. 3시간 4시간밖에 잠을 못 잤고 이제 만약에 혹시 무슨 일이 생겼잖아요. 한 떡집에서. 네네네. 그럼 우리가 떡을 주문을 받아놨는데 못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이 대신해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또 예. 그건 일정한 상부상조기도 하네요. 어떤 면에서 좀 빵꾸를 떼어주는. 그분도 이제 주문을 또 받으니까 좋고. 그거 좋은 거고 예. 서로 좋은. 서로가 그런 그런- 경우들이.
비슷한 종류의 가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또 그런 좀 힘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재료가 떨어지면 갑자기 가서 갑작스럽게 또 받아 조달이 되니까 꽂아 쓸 수도 있고. 꽂아 쓸 수도 있고 예. 그러네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떠나고 없으니까 그때가 좋았죠. 장사는 네. 장사 속에서 된다고. 네. 많을 때가 손님이 많고. 지금은 장사는 장사 속에서 된다. 그런 예. 인심도 좋았죠. 인심도 네. 재미도 있었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근데 그 당시는 장사가 잘 돼서 그런지 몇 시간 자도 피곤한 걸 몰랐는데 젊어서 그랬나? 지금은 엄청 피곤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같을 수는 없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예, 진행자 같이 좀 젊으면 되는데 저도 젊은 만큼 좀 더 힘 있게 좀 살아야 될 텐데. 근데 제가 언젠가 저 행복남 떡방에 인터뷰 간 적이 있었어요. 성원떡집 잘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영동 사장님 형님이라고 막 부르시던데 가끔 이렇게 교류가 있으세요? 요즘은 근데 워낙 가게들이 적어서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서로 다 뭐 필요할 때 가서 가고 지도 필요하면 오고. 그렇게 한 번씩 필요할 때 그래요. 하시는. 네. 저 북한하고 남한하고가 아니니까. 그렇죠. 뭔가 그렇죠.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네. 저는 막 잘 모르는 입장에서 뭐 물론 이제 또 언제나 좋을 수는 없지만 약간 비슷한 가게들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게 서로 막 뭐 과도한 경쟁이 생기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막 그런 생각도 한 적은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맞아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떡 얘기 그리고 특히 성원떡집의 떡 얘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서 조금 얘기 이어가 볼게요. 이제는 성원떡집이라는 곳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영등 사장님의 신청곡이 한 곡 있으셨죠? 너와 나의 고향. 네, 너와 나의 고향이라는 노래를 나훈아 씨입니다. 네, 나훈아의 노래죠. 네,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잠시만요. 네네. 아이고 화장실 가셔야 되는데. 그러셨구나. 이거 막 중간에 말씀해 주셔도 돼요. 화장실. 네.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마음을 달래며 웃으며 살리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온 사나이는 구름 머무는 고향 땅에서 너와 함께 살리라 미움이 변하여 사랑도 되겠지 마음을 달래며 알뜰히
정처치 흘러온 길 상처만 쓰라린데 구름 머무는 정든 땅에서 오손도손 살리라 네, 나훈아의 너와 나의 고향 듣고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어서 반가운 오세요. 손님이 옆에.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저희 금요일마다 라디오 방송 그냥 이렇게 라디오 하고 방송하는 있어요. 거예요. 어디 가요? 좀 앉으시지. 지금 또 이웃 가게인 FM 노래방 사장님이 거리를 지나시다가 인사를 드렸는데 예, 쿨하게 지나가셨습니다. 네, 저 오랜만에 뵈어서 반갑네요. 네, 머리를 시원하게 깎으셨네요. 네, 이야기 조금 이어가 볼게요. 네, 앞서서는 떡 얘기 그리고 성원떡집의 떡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요. 네, 이제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조금 이 성원떡집 두 분이 성원떡집이란 곳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거는 영동 사장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다른 가게 하시다가 이제 떡집으로 옮겨왔다는 얘기까지를 예전에 하셨는데 70년도 들어서 막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게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약간 떡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그 당시는요. 저희 어머니가 너는 학교 다니고 노는 걸 좋아했죠.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네네. 한마디 말해서 이러다 말고 도망갔다만 일주일씩 안 오고 그러셨구나. 좋더라고요. 친구 집에 가만 있으면 그냥 뭐 네네. 일 좀 도와주면 뭐 바쁘고 그냥 주던데 네. 그렇게 좀 하다가 예, 오리시장에서 이제 건어물 장사이 자파를 했었어요. 네. 하다가 이제 저 폭삭 망했어요. 네, 잘 안 예, 되셨었다고. 왜 망했냐면 그 당시에 게일 같은 거 있죠. 게. 개. 번호게. 아, 네네, 개. 예,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여기 우리 어머니가 오야를 하다가 이제 한마디 말해서 빚을 지고 그냥 아이고 폭삭한 그러셨구나. 거죠. 네네.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이 옆에 집에서 떡집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떡집에서 이 떡집이라도 해라. 그래가지고 다른 거 다 이제 자판 같은 거 없애고 떡을 하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기계가 없고 다른 데서 빠다가 네. 이제 쪄서 그렇게 맞아. 이제 운영을 그렇다고 했었어요. 하셨었어.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대로 해도 이제 경험을 쌓죠. 그때부터 네, 네. 옆에 집에서 이제 눈으로 이제 저 배워가면서 옆집에서 배워가면서 많이 이제 그분이 뭐냐면 한병규 씨인데 네. 선미떡집이 있었어요. 바로 옆에 선미떡집. 선미떡집 네네. 사장님 네. 한병규 씨라고 네. 있는데 요 자리에 바로 요 자리에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정면에 네, 요 있었던 자리에서, 떡집이었군요. 네. 그래서 제가 할 줄 모르니까 와서 네. 눈으로 보고 내가 만들어 보고 네. 가서 이제 만들고 그래서 한마디 말해서 이제 우리 어머니를 살렸지요. 네, 사장님이 떡을 배우면서 그렇죠, 예. 네, 그런 과정이 있으셨구나. 네, 그래서. 결국엔 그러면은 무엇보다 바로 옆에 있던 떡집이 있음으로써 우리도 떡 해볼까라는 어떤 과정이 있었던 그렇죠. 거네요. 이제 그렇게 네네. 하다가 같이 도와주다가 우리 애기 엄마를 만나가지고 이제 인수인계 됐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됐었. 그럼 여기 선미떡집 사장님이 약간 스승님 같은 분이네요. 그렇죠. 사장님. 예, 네. 스승님. 그분이 네. 망해서 이제 재료를 쓰다가 네. 너무 안 됐으니까 떡이라도 해라. 그럼 떡집을 하라 해서 한병규 씨가 소개해준 게 네. 떡집이요. 떡집이었던. 여기는 선미떡집, 여기는 성원떡집. 성미. 예, 선미. 선미. 예, 선미. 선미와 성원. 네. 네, 예쁜 두 이름의 떡집들이었네요. 네. 이 얘기는 전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그랬습니다.
제가 그리고서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떡 장사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가슴이나 이렇게 뭔가 머릿속에 남는 뭔가들을 얘기를 하고 싶은 그 워낙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중에서도 그냥 두 분이 지금 떠오르는 거 그냥 하나 꼽아 보신다면 떡 장사 하다가 어떤 기억에 남는 되게 뭔가 힘든 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뭐 즐거운 순간일 수도 있고 어떤 날? 근데 이게 오리시장이 개발하면서 임대상인 다 내쫓고 나서 네. 지게차로 왔다 갔다 해서 하수구가 다 맥혔을 적에 네. 비가 엄청 왔었어요. 네. 그런데 떡을 사러 오셨더라고. 아 지난 시간에 얘기하셨던 그래가지고 감격을 했죠. 그때가 진짜 감동이셨구나. 예. 그게 한 떡을 사러- 2010년경이셨다고 예, 10년 했었어요. 경. 네네네. 떡을 사러 오셨는데 줄을 섰는데 이제 비가 많이 쏟아졌어요. 이제 떡을 사시는 중에 비가 쏟아진 거야. 그러는데 이 바닥에 물이 한 발목 정도 찼었어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대지주가 여기 많은 상인들한테 명도 소송 걸어서 그 집행이 들어서 지게차가 막 다 드러내고 한 거죠. 그래서 바닥이 다 바닥이 다 망가지고 하수구가 맥혔어요. 다. 약했던 바닥이 그나마나 다 깨져버려서 하수도가 다 막혔던 거예요. 네. 그랬는데 주민들이 나는 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가시고 다 사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이 다 많이 졌는데 물이 감동을 차와 받았어요. 정말로 많은 감동을 받았고 또 그 해는 어느 해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된 해인데 네. IMF 전인가 IMF 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공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공장에 계시는 직원들 떡을 많이 해가셨어요. 그런데 저녁에 갑자기 그분은 이제 돈을 한꺼번에 이제 몰아서 주시는 분인데 네. 우리 아저씨를 오라고 부르더라고요. 밤늦게. 그래서 이제 밤늦게 가니까 네. 떡값을 밀린 떡값을 다 주시면서 그동안은 고마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튿날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저기서. 왜요? 그분이 이제 다른 거는 다 외상으로 하시고 하나도 안 갖고 네. 떡값만 갖고 가신 거예요. 네, 떴어요. 떡값만 갖고 야반도주. 야반도주 하신 거예요. 네. 일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아이고.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그때 감격을 했죠. 예, 다른 거는 어떻게 그냥 놔두고 아. 떡값은 어떻게 갚으셨지 하는 생각에 정말로 감사했어요. 이게 좀 묘하네요. 놔두고 예. 간 건 되게 잘못하신 거긴 한데 다른 거 안 갖고 예. 가신 건. 근데 그 와중에 저도 여기는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저도 거죠. 묘했어요. 그게. 근데 나중에 얘기 들으면요, 예, 그 따님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그래, 예. 애들하고 열심히 먹고 사는 게 예. 이뻤다는 거예요. 엄청 이 이뻤대요. 떡집이 예. 그 모습이 애들하고 애들 너무 힘들게 가게에서 살았어요. 애들 이제 키우고 그랬거든요. 창고방에서 살 때였었거든요. 너무 이뻐가지고 사는 게 이거는 도저히 못 도망갈 수가 먹겠다. 없겠다. 그래가지고 나를 불렀대요. 나 진짜 고맙죠. 뭐. 그렇게 그러셨구나. 도와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그런 일화도 있었군요. 네, 큰 도움이 됐죠. 네. 저 참 이런 일화들을 많이들 여기 오래 장사하신 분들은 좀 안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 옛날에는 저기 소영인의 생선 가게 인터뷰 갔을 때는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 걸 여쭸더니 그 당시 소영인의 생선 가게 사장님이 갑자기 그러니까 맹장이 오셨나 뭐가 오셨는데 그래서 되게 지금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급하게 이제 거리 지나던 평소 손님이었던 분이겠죠. 그분이 차로 급하게 모셔다줘서 살았다고 뭐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런 이렇게 맞아요. 서로 간의 약간 정이나 서로 간의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기억들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는군요. 여기 상인들이 다 주민이니까 네, 오리일동 주민이니까 음, 같은 한 집안 식구들이에요. 그리고 음. 바닥에 여기 오리일동이 좁잖아요. 그렇죠. 인심 좋고 음. 시골 같은 동네라 좋아요. 살기는. 근데 정말 소영이네 그 저 생선 가게도 오리시장에 있을 적에만 해도 네네. 서로다가 한 집에 살았어요. 소영네 생선 네. 가게 하고 네, 남의 집 세를 살았는데 네. 이제 우리는 2층 이쪽에 살고 네네. 저는 앞쪽에서 살고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더 특히나 가까운 이웃이셨구나. 네. 지금은 이렇게 소영네 생선 가게가 밖으로 말하자면 거기도 몰린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쫓겨난 거죠. 뭐. 네, 쫓겨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소영네 생선 가게 그림책 나온 거에서 거기 나오는
그 따님의 일기 속에 상수라는 친구가 저희 여기 아들. 사는 큰아드님이시라고. 예, 저희 큰아들. 동기동창이에요. 예. 그 집은 이제 노점이고 우리는 가게였으니까 그렇구나. 가게에 방이 있으니까 네네네. 소영이가 우리 가게에서 하루 종일 있다 갔어요. 네, 그러셨었던. 예. 네네네. 방이 있으니까 예.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런 중에 그 이제 걔는 여자애고 우리 네. 애는 남자애니까 네네. 우리 상수가 네. 조금 많이 약했. 꼬집혔다고. 예, 약했어요. 네. 여자들이 그렇잖아. 아유 뭐 안 펼치나. 아이들이 그렇죠. 놀다 네. 보면 근데 그런 일들이 서로 그렇죠. 간에 그러면서 사는 크는 거죠. 거죠, 뭐. 네네네. 둘이 많이 네. 우리 가게방에서 많이 놀았어요. 네. 그랬었던 또 얘기까지 했었네요. 네. 제가 잠시 저기 FM 노래방 사장님이 여기를 한 번 더 이렇게 쳐다봐 주셔서 자꾸 모실까 하다가 지금 가셨네요. 네. 지금 나가셨어요. 네, 나가셨어요. 네. 약간 지금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그런 여러 가지 시절들 지난 뒤에 성원떡 지금의 이제 성원떡집은 또 특히나 하고 있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바라보면서 제가 시장 처음 왔을 때도 여기 시장의 어떤 개발 문제나 어떤 사항들 이것저것 물어보면 꼭 성원떡집 가서 저기 안에 있는 떡집 가서 물어보면 잘 안다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 제가 이렇게 시장에 오고 나서도 성원떡집이 이제 상인회도 운영하시고 이렇게 상인분들 가끔 회의도 한번 이렇게 회의나 식사 자리나 이런 것도 많이 마련하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런 다양한 조금 그리고 특히나 개발 문제에 대응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셨고 이런 역할들 좀 어쩌다가 좀 하시게 되셨을까 그런 것도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네네. 2010년경부터 이게 시작된 것 같아요. 음. 이제 개발은 그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네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2010년경에 여기 상인들이 명도를 나가고 네네. 그동안에 아픔이 많았어요. 네. 그 아픔을 겪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제 그분들의 대변인을 제가 이제 공무원들과 이제 약간씩 이제 트러블이 있으면서 다른 말을 제가 좀 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뭐 대지분자가 들어왔고 대지분자가 소유권 주장을 하면서 남아있는 상인들 그나마 남아있는 상인들을 명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딱히 여기서 누가 나서서 할 사람도 없었고요. 상인도 몇 명 되지도 않았고 이제 그 소지분자들이 다 도장을 잘못 찍어서 가게는 다 날라갔고 그나마나 도장을 안 찍은 한 14명에서 17명 정도가 네네네. 남아있는 상태였었고 네네. 이제 2층에 있는 가게는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1층에 있는 가게 14개만 이제 문 열은 상태고 네네네. 거기에 이제 상인들이 임대해서 들어와 있는 상태였었고요. 네네네. 그러는 와중에 이제 비합리적인 그 뭐라 그럴까 잘못된 행태가 계속 이제 있으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이거를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이제 뭐 누구한테 알릴 수도 없었고 알리는 방법도 몰랐고 그냥 끙끙 앓다가 이제 뭐 상인들한테 얘기를 해도 딱히 뭐 누가 아는 사람도 없었고 쉽지 않죠. 예 네.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이제 이제 이게 막 오리시장이 개발된다고 할 때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면 우리 아저씨하고 저하고 고척 쇼핑센터를 찾아갔어요. 네네. 거기가 개발이 돼서 뭐 이렇게 대치 상태가 있다고 이렇게 트러블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고 이런 상황이라고 네. 어떤 분이 알려주셔서 거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다. 예, 네네네. 그래서 거기를 가면 뭐 실마리라도 뭐 해결책이라도 좀 얻지 않을까. 먼저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예. 네네네. 그 경험자를 찾아가니까 네. 그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 네. 대표가. 네. 그래서 이제 들어왔어요. 네. 오고 이제 막연한 상태에서 한 3, 4년을 보냈고 그러셨군요. 그 네, 보내는 네. 와중에 네. 그냥 방치해둘 수가 없으니까 네. 저는 청소를 했고 네. 우리 아저씨는 이제 여기 셔터. 쉬었다가 네. 이제 시장 문이 10개예요. 네. 10개를 10개구나. 올렸다 내렸다 한 거죠. 예, 예, 이제 예.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12년째 지금 하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예. 네.
화장실 관리서부터 시장 전체를 제가 이제 청소를 하고 우리 아저씨는 이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그러는 와중에 시장이 없어지니 마느니 뭐 시장을 없애니 마느니 뭐 개발업자는 절대로 전통시장을 넣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시장이 없어지기 전에 상인회도 한번 구성을 해보자 하고 상인회도 만들었어요. 2015년경에 네네. 만들어가지고 상인회 구성을 해서 상인회 등록증을 달라고 등록을 시켜달라고 구로구청을 갔는데 네. 안 해주는 거예요. 네네네. 예, 안 해줘서 사정을 해도 안 해줘서 서울시에 민원을 넣고 나서야 한 50일 만에 그게 네. 14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등록 신청 나오는 날짜가 14일이면 나오는데 네. 한 4, 50일 만에 그걸 받은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으로. 그렇게 한 달이 힘겹게 훌쩍 넘는. 예, 네네네. 힘겹게 여기 그 당시에 저기 저 장사하시는 분들이 네. 저 어르신들이 많았거든요. 네네네. 그분들을 다 몰고 구로구청 지역경제 가서 들어놓았어요. 니네 이거 상인회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하면서 직속 민원실로 예, 직속민원실인가 저희가 가가지고. 이제 상인들을 한 분도 안 빼놓고 네. 또 가자 그러니까 다 가시더라고요. 흔쾌히 그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 가서 직속 민원실에 가서 예.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이 오셨는데 과장님 손에 쥐어주면서 서류를 우리, 쥐어주면서 왔죠. 상인회 등록을 좀 시켜주세요 하고 미비된 거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 이걸 해달라고 과장님 손에다 쥐어드리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간 이유는 화장실이 제일 시급했어요. 화장실 관리. 예, 네. 화장실이 모든 게 다 안 되니까 네. 우리 아저씨가 그냥 부속품을 사다가 계속 고치고 있었고 네. 휴지 같은 거는 이제 거기다 걸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네. 휴지를 갖다 놓고 달라는 분만 드렸고 네네. 이제 락스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사비로 사서 쓴 상태였었거든요. 네네네. 쓰는 상태였었고 네. 지금도 역시 그렇지만은 예.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이라도 어떻게 휴지라도 좀 주십사 하고 갔는데 한 달 딱 주시더라고요. 한 박스 하나 주시더라고요. 한 박스. 그때 한 박스 한번 받아보고 네. 못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2년 전부터 휴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휴지를 예, 배급받고 우여곡절 있는. 끝에 그러게요. 제가 민원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요. 그렇죠. 엄청 네. 많이 냈었고요.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이제 네. 우여곡절 끝에 작년서부터 휴지하고 4개월에 한 번씩 휴지 2박스, 3박스, 휴지 3박스, 락스 4통. 근데 이제 모자라는 락스는 저희가 이제 다시 사서 쓰고요. 지금 그러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용 화장실이 돼가지고 지금 개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 네네네. 예, 개방용 화장실로 등록이 되는 등록이 바람에 휴지를 받을 그나마나 수 있게. 지원을 조금씩 받고 있는 거예요. 진짜 두 분이 스스로 방법을 막 찾아 나가신 거네요. 네. 어떻게 해야 알려주지 않아요. 네, 절대로 네. 알려주지 않고요. 네.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도 알려주지를 않고 이제 어떤 분이 한 분이 딱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고 제가 이제 사정을 하니까 네네. 그분도 이제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위에서 이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되니까 네네네. 조직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마냥 기다리고 이제 사정을 하고 민원 넣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아마도 귀찮으니까 해주셨던지 예, 재작년서부터 받았어요. 이게 이렇게 휴지 하나 받기도 이렇게 힘든 과정이 예. 네. 뭔가 그런 게 상인회 하나 등록하는 게 왜 그렇게 또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라는 여러 가지 어떤 아쉬움과 의문으로 남는데요. 다른 전통시장은 쉽게 지원을 받고요. 음. 쉽게 오히려 공무원들이 오히려 그 담당자들이 나와서 하라고 방법까지 알려주는데요. 오르시장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오류시장은 50년 된 전통시장이면서 등록시장이에요. 예. 거기다 상인회까지 다 등록이 돼 있는데 예. 왜 지원을 안 해주는지 난 그게 몰라요. 네. 구로구청에서 밉상을 보였는 건지 구로구청장님이 아주 그냥 여기를 버린 건지 그게 궁금해요. 네. 결국 이 조금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소수인 그리고 그게 이 소수가 된 것도 뭐 상인들의 의지로 이렇게 소수가 된 게 아닌데 많이 떠밀리는 과정이 있었다는데 결국 그 내몰리게 한 이
결국은 가장 여기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방향대로 뭔가 돼간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의도가 그거죠. 참, 네. 어떤 행정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뭔가 네, 이곳에 조금 그 숨은 이야기들, 이곳의 맥락들을 이 구청이나 이런 행정 쪽에서도 조금 세심하게 좀 읽어줬으면 좋겠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조금 제가 이렇게 소용없는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래서요. 모르겠지만, 예, 네. 제가 좀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오리시장 구청에서 오리시장을 이렇게 등한시하고 죽여서요. 저희가 취재연회도 설립하고 이 고사도 지내면서 동네 한 바퀴 이 저기 저 막 깽가리도 치면서 네. 또 노래자랑도 하고 맞아요. 국수잔치도 하고 맞아요. 그렇게 오리시장을 살리려고 활성화시켰는데 구로구청은 결국은 등한시하더라고요. 그 뭐가 잘못된 건지. 네, 그러게요. 앞으로 좀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하면서 사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주민분들의 상인분들 희망을 좀 계속 여기 모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영동 사장님은 결과적으로 그런 또 여러 번 듣는 질문이실 거예요. 이것도. 네, 이 시장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과정 속에서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시장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 얘기로 조금 터원떡집 얘기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오리시장은 정비 사업을 해도 좋습니다. 저희는 시장 상인들은 다 좋아하는데 뭐냐면 시장 자리에 시장은 있어야 되고 첫째가 네. 그러고 여 상인들이 몇 안 남는데 임시시장을 잠깐 해줬다가 네. 여기 입주하게끔 해주면 더 바라는 게 없어요. 네, 저희는 네. 예.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는 이 시장 정비 사업이라는 사업에 대해선 뭐 일부에서는 거기에 누가 반대해서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들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를 뭐 하지 말아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그렇죠. 다만 그거의 방식이 네. 어떤 이 시장이라는 공간, 시장이라는 성격에 맞는 뭔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오리시장 자리에 이 50년 전통을 이어가는 네네. 이 전통 시장 하나 있어야 되고 네네네. 크지 않아도 되잖아요. 조그만한 거도 되니까. 네네. 시장 자리에 시장 좀 있어야 되고 네. 니네들이 건축을 하려면 아파트를 오든지 네. 상가를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위로 뭘 용적률은 올리든. 네네. 그 대신에 1층엔 네. 시장에 시장 자리에 시장을 해주는 게 네. 그 세금 혜택은 다 보면서 네. 시장을 왜 없애렸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네. 지금 저희 눈앞에도 이 개발 측에서 걸어놓은 어떤 저렇게 막 멋진 건물이 올라갑니다는 그렇죠. 광고물 같은 게 올라와 있는데 저 아래도 뭐 지금 명목으로는 이제 1, 2층에는 뭐 상업 공간 뭐 만들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영동 사장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장의 성격 이런 방식은 좀로 기대가 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그게 대규모 점포에다가 네. 대규모 점포는요 임대료가 엄청 비싸요. 네. 그래서 우리 저기 저막 서민들은 저기 저 상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리에 시장을 해달라는 거죠. 뭐. 네. 아, 좀 이런 얘기를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외쳐 오셨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 또 저희가 지금 오늘 방송 전에 들은 얘기가 또 지금 개발 측이 또 개발 비슷한 방식의 지금 해왔던 것과 비슷한 방식의 그 주상복합 아파트 대규모 점포가 아래 들어가는 그런 개발을 또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설명회를 뭐 연다고 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의 과정 이게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는 게 사장님들께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좀 또 같이 잘 좀 무엇보다 이 주민들이 많이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어느새 오늘 1시간 정도 방송을 했네요. 그렇게 되죠 벌써? 네. 마무리 효숙 사장님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 지금 또 손님 맞이하시느라고 효숙 사장님의 이 오르시장에 대한 어떤 희망들은 다음 시간에 조금 이어서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오늘 시작이 둘이 시작하고 끝도 둘이 맺네요 지금. 그렇죠. 너무 침울해하지 마세요. 사장님. 예, 아닙니다. 예. 우리 신청곡 안 옵니까? 예, 마지막 이제 우리 지금 오늘의 좀 희망을 담은 노래를 들으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 전에 오늘 좀
어떠셨어요 오늘 방송? 오늘 좀 떡집 얘기 이렇게 자기 얘기 좀 이렇게 해봤는데 저희 네. 성원 떡집만 얘기니까 별로 뭐 즐겁지 않고 다 그냥 우울하네요. 네, 제가 오늘 좀 그렇게 준비를 해와가지고 예. 오늘은 좀 떡집 얘기 좀 해보자 해서 좀 두 분께 우겨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됐는데 그래도 말씀 너무 잘 여러 가지 풀어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네, 흑사님 돌아오셨네요. 우리 마무리는 같이 할 수 있겠네요. 잔돈 받으셔야 되는구나. 그래요. 근데 효숙 사장님의 어떤 바람 얘기도 듣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조금만 기다려 볼까요? 우리 그래요. 오뚜기 인생 듣기로 했죠. 네. 마지막 곡으로 네. 사장님 영동 사장님이 되게 좋아하는 노래잖아요. 예, 아니 오르시장도 오뚜기 같이 좀 바로 썼으면 해서 네, 네. 신청했습니다. 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마무리할 건데 네. 우리 서효숙 사장님 계산하고 오시는 것만 조금만 기다리면서 약간 수다를 나눌 얘기 없을까? 제가 그 사이에 사실 여기 채팅 올라오는 걸 잘 못 보고 있었어요. 사실 오늘 그렇게 방문해 주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셔서 근데 그 와중에 한 분이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아마도 우리가 아까 여름떡 얘기할 때 네. 다신 것 같아요. 출출하니 따뜻한 쑥떡이 생각난다고 이게 우리 얘기 들으니까 그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창선님. 들어가세요. 네. 마무리. 마무리. 사장님 마무리로 약간 오리스당 앞으로에 대한 희망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예. 서유숙 사장님 얘기까지 딱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동 사장님 지금 화장실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럼 앞으로의 희망. 네네네. 앞으로의 희망은 뭐 시장 들어오는 거죠. 뭐 시장. 지금은 여기 오리시장이 중심으로 상권이 갈려져 있어요. 여기 농협 쪽하고 여기 어디라 그래 한솔약국 쪽으로 여기 먹자골목하고 네. 갈려져 있거든요. 오리시장 축으로. 네네네. 오리시장이 그거를 이어줘야 돼요. 그 구심이 되는 게 이 공간인데. 상가가 여기 오리시장도 전통시장이 들어와야 네.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이 오리시장이 만약에 주상복합으로 되면 시장이 없어지고 네. 그러면 여기 오르동 상권은 다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정비업자는 전통시장이 들어오면 네. 자기네들은 수익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시장을 없애고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해요. 네. 그걸 또 함께 가는 사람들이 구로구청 담당자분들. 과거에 그 사업 정비업자의 사업에 그냥 승인을 내준 것처럼 그대로 너무 따르고 있다는 예전처럼 말씀이시죠. 그대로 민간 개발업자가 시장을 없애고 가는 정비 사업으로 그대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추진위원회 설립이 돼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 단계가 시장이 네.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네. 의 단계거든요. 네, 서울시 사업 승인. 네네. 그때 이제 시장을 폐지를 하면 시장이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땅만 네. 파면 네. 우리 시장은 이제 흔적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주민들과 여기 지역을 위해서 네. 시장은 꼭 필요한데 네. 저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힘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면 모를까. 저희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희망으로 끝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또 너무 오랫동안 고초를 겪어오시다 보니까 많이 지금 맞아요 힘드신 그 말씀이 많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만큼 더더욱이 말씀대로 한 사람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만큼 지금 또 다시 이 뭔가 또 어떤 위기의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런 얘기밖에 못하지만 결국에는 많은 지금 사람들이 지금 상인분들이나 주민분들이 또 다시 좀 이렇게 많이 얘기 나누고 이 상황을 같이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앞으로 이 방송에서도 이어지는 방송들에서는 아마 또 이 관련된 현재 진행되는 소식들도 전하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하는 얘기들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주시고 같이 이렇게 마음 관심과 참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리 어느새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영동 사장님이 끝곡으로 신청해주신 오뚜기 인생, 오늘 얘기하고 되게 연결되는 어떤 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여기 이렇게 소상공인들, 네. 영세상인들의 인생 같아요. 그 노래가 네. 마치 그 노래가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이 노래 노랫말 한번 같이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수가 누구죠? 오뚜기 인생이? 박상규? 아니, 박상규? 아니, 그 누구지? 누구더라? 아이고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분이 그 빈대떡 신사 불렀던 분 아니야 이분이 아니구나. 오뚜기 인생. 성함을 진성 말고? 진성의 오뚜기 인생 말고? 예, 연세대 김상범? 맞죠, 김상규. 그분이- 김상범의 예, 오뚜기 인생.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럼 김상범의 오뚜기 인생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뚝 이놈이 넘어질 듯 비틀거리다가 여봐라 너희 일어나네. 세상살이 고달프다고 말만 많은 양반들아, 오뚜기처럼 살아가소. 빈털터리 단보로새 사랑을 하다가 실패를 해도 백절불골 정신이라 화둥둥 내 사랑아, 내 사랑이 돌아오네. 오뚜기 오뚜기가 내 사랑일 때. 이놈이 넘어질 듯 비틀거리다가 여봐라 너희 일어나네. 세상살이 고달프다고 말만 많은 양반들아, 오뚜기처럼 살아가소. 빈털터리 맨주먹에 인생길 가다가 실패를 해도 질전팔기 정신이라 화둥둥 내 인생아, 내 인생이 다시 오네. 오뚜기